서울 역사 편찬원, 코로나 시대의 서울의 근현대 공공의료 역사를 조명한다.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7월 9일자 세종대왕신문 이상주 발행인이 올린 소식입니다. 서울 역사 편찬원이 9일 근현대 서울의 공공의료 형성을 발간하였습니다. 서울 역사 편찬원에서는 서울 역사의 미개척 및 취약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2016년부터 서울 역사 중점 연구 시리즈를 기획하여 편찬하였습니다. 근현대 서울의 공공의료 형성은 그 시리즈의 제11권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수록된 총 7편의 서울 공공의료 관련 연구 논문은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구축된 한국의 공공의료의 형성 과정을 서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특히 위생방역 보건 등 공공의료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탈식민, 분단 냉전 등의 문제와 함께 연동되었고 서울은 행정과 의료 서비스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공공의료를 주도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대 강사 장원하의 일제강점기 경성의료인 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통해서 식민도시 경성의 조선인 의사들이 활동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식민지 중심에 있던 경성은 조선 전체에서 의료인들이 가장 밀집한 도시였고 자연스럽게 여러 의료인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대표적인 조선인 의사들의 결사체로 한성리 사회가 있었습니다. 존의 연구들에서는 한성리 사회 단순한 이익 집단으로 규정하였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선인 의사들이 서양의학에 기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생 지식 보급을 위한 위생 감염, 경성부의 방역활동 참여 등을 통하여 공익을 목표로도 활동하기도 했음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수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의 1930년대 경성부의 위생시설과 그 평가에서는 경성의 전염병 발생에 대응한 경성부의 위생사업 전환과 그것에 대한 의료계 위생관료들의 평가를 다루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경성부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해 나갔으나 도시 내부의 불균형 발전과 불완전한 하수도 변소 문제 등으로 전염병의 도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었지요. 위생시설의 확충은 전염병 확산의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대신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율을 도모하고자 예방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성부의 위생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수반한 소독, 처리 등의 예방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식민정부의 위생정책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김진혁 연세대학교 연구원의 광복 이후 서울대학의학부 경성의학전문학교 통합과정과 의미에서는 두 학교의 통합과정을 통해서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의료 인력 문제와 그 해결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광복 이후 서울대학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은 그간 좌우 이념 대립 혹은 국립대학교 설립안의 수립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교육기관의 재편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체 의료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일본인들의 기환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미 군정에서는 양교를 통합하려고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세력과 미군정의 대립, 일제강점기 이래의 학벌의식 등으로 갈등하였고 한국 의료와 의학교육의 재편의 과정은 이렇듯 어려움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무용 명지대학교 개건교수의 미군정기 보건, 후생부의 활동과 서울의 공중보건에서는 광복 이후 공중보건을 담당한 미군정 보건 당국의 활동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조명하였습니다. 미군정 설치 직후 가장 먼저 개편되어 설치된 부서는 보건후생국으로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경찰과 항무국에서 분리하여 담당하던 보건과 후생 업무를 이곳에서 관장하였었습니다. 비록 미군정은 보건과 위생을 강조했으나 광복 이후 1946에서 1948년까지 서울에서 두창과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군정 보건 당국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미군들과 직결된 성병의 통제였고 이를 통하여 자신들을 지키는 것에 주안이 되었던 미군정 공공의료 정책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동원 서울대학교 교수의 1950년대 유엔, 민유엔군 기구의 활동과 서울의 보건행정 변화에서는 서울의 보건행정 변화를 미군정기, 정부 수립 및 6.25 전쟁기 휴전 이후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로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대 미군과 유엔군 기구는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공중보건 활동을 펼쳤고 외부의 재정 투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하며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설립되고 서울에 집중된 의료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 등이 이루어지며 이때의 경험은 이후 보건 의료 인력의 확대와 학문으로서의 보건학 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봉석 이화여대 연구교수의 1950에서 1960년 서울의 공중보건과 외국민간 원조단체의 역할에서는 결핵치료 사업의 사례를 통해서 1950에서 1960년대 공중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의 외국 원조의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의 발발로 유엔 한국민사지원단, 외국민간 원조단체, 종교계열 자선단체들, 한국민간단체들은 한정된 구호 물자, 기부 등을 두고 경쟁하며 결핵 검사 및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및 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정부는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더욱이 초기의 공중보건 예산의 한계로 결핵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 위주의 정책은 그 한계를 극복하며 보다 적극적인 치료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지 서울대학교 강사의 1960년대, 70년대 서울시 공중보건 정책과 간호인력에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서울시를 중심으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촌양도가 본격화되어 서울의 급증한 인구를 감당할 의료 서비스는 제한된 보건인력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왕의 연구들에서는 의사 이외의 보건 의료직에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 의료계 내부의 차별과 갈등 속에서도 공공기관에 배치된 간호보조 인력, 즉 간호원을 비롯한 간호보조원, 보건원, 가족계획원 등이 결핵관리, 가족계획정책, 유행성 전염병 관리 등 서울시 내 공공의료 사업에서 대민 업무의 주축을 담당하였음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역사 편찬원, 코로나 시대의 서울의 근현대 공공의료 역사 조명이란 제목의 세종대왕신문 2021년 7월 9일자 이상주 발행인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